나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 동반으로 내시경 사전 문진을 하러 와서 남성분들이 사모님을 밖에 내보내고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혹시 헛소리를 하게 되냐?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괴담도 있잖아요. 살인마가 내시경을 받았는데 시체 숨긴 장소를 말했다든지. 안녕하세요. 오케이 닥터 내과 전문의 구대회입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삼성바른내과 원장 유수현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시경 병원에서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다. 병원이 되게 잘 된다고 지금 자랑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건이나 하십니까? 위내시경은 하루에 한 20건 정도, 대장내시경은 하루에 8건 정도. 8건 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만 개인 의원에서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검진센터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검진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내시경 의사들과 환자들이 몰려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건, 200건씩 한다고 합니다만 대장내시경 8건, 위내시경 20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경험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개원한 지는 지금 7년 차, 의사 경력은 올해로 16년 차 됩니다. 내시경 이제 많이 하시면 이 내시경을 할 때 보통 수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비수면으로 하십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으로 검사를 시행하시는 비율이 80에서 90%, 비수면으로 하시는 비율이 10에서 20% 하고 있습니다. 그 수면제를 보통 뭘 쓰세요?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의사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수면 마취제를 가장 많이 쓰고요. 프로포폴 단독으로 수면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음주를 즐기신다든지 젊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미다졸람이라고 부르는 약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왜 미다졸람이 더 필요한지. 우리 뇌에는 사람이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물질도 존재를 하고 잠을 자게끔 진정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물질은 뇌에 있는 특정한 수용체라는 작용하는 곳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는 그런 수용체가 이미 포화되어 있고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진정제를 사용을 했을 때 수용체에 충분히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추가로 투여를 해서 이 사람의 의식을 조금 더 재워주는 그런 효과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런 거죠? 그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약만 먹어도 졸립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환자분들은 워낙에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약물이 들어가도 대사가 잘 되고 깨어있고자 하는 어떤 활성도라는 게 높기 때문에 수면약의 효과가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이 싱싱해서 그렇습니다. 미다졸람과 포폴이 간에서 대사되는 게 맞죠?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만약에 술 많이 드신 분이나 네네. 젊은 분이 실제로 왔어. 자다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닌지를 걱정 되게 많이 하시고 몸부림쳤다고 예전 병원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특별히 방법을 쓰는 게 있으신지. 수면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의 실제적인 비법은 저는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초 이내로 수면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약을 추가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30초, 1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환자가 또 잠이 듭니다. 여유를 갖는다. 마치 무슨 고수의 그 한마디 같은데 바쁜 일정 속에서 빨리빨리 내시경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 이런 병원 환경에서는 실제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시경을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면 이런 몸부림치거나 잠에서 중간에 깨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충분히 잠들고 나서는 조금 목젖을 넘어가는 자극이 있더라도 쉽게 깨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자극에 의해서 한번 깬 환자는 좀처럼 다시 진정되는 게 힘듭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초년생 시절에 건강검진센터라는 곳에서 내시경 업무를 받던 적도 있는데 거기는 특히 연말이 되면 몰려드는 환자로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의사가 있는 곳이었나요? 1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검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내가 의사로서 이 환자를 수면 진정제를 놓고 기다리고 싶어도 뒤에 대기하는 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내시경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잠들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를 중요합니다. 기본 방침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중간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김 원장도 내시경을 받았죠? 2년 전인 거. 2년 전에 개원하기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좀 특별한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보통 사람들이 전날 장 비우는 거 말고 주입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전날 저녁 금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오전에 위 내시경을 받은 다음에 깨고 나면 물 500ml짜리 통을 5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대변 색깔이 아주 깨끗하게 소변처럼 나오면 점심쯤에 주입 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태호 원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주입 대장 내시경이라는 건데요. 전결제를 먹지 않고 병원에 내원해서 위내시경을 하면서 위로 그 전결제를 쏩니다. 그래서 십이지장 쪽에서 쏴서 전결제가 뱃속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일어나면 물만 입원실에서 먹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장을 비우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받는 그런 방식인데, 약을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방법일 수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합니다만 건수는 많지 않은 이유가 요즘에는 굉장히 편한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과거에는 대장 전결제라는 게 물을 4리터를 먹어야 됐습니다. 검사 전날에 2리터를 먹고 검사 당일날 또 2리터를 마시고, 현재는 그게 2리터 가까이 줄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리터보다 더 용량이 적은 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전은 알약, 정제로 된 게 또 나왔는데요. 과거의 약은 가루로 된 거를 물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삼키는 맛이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알약 제제들은 비위가 좀 덜 상하고 환자의 수능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류가 근데 한 종류인가요, 알약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알약이 좀 굵은 알약으로 나왔고요. 그것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삼키기 힘들다, 삼킴 곤란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쌀알만큼 크기가 작은 알약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약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드실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알약도 먹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제 주입 대장 내시경 이렇게 해서 약을 넣어주면 되니까요. 다시 수면 얘기로 돌아가서요.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을 이제 쓰신다고 했는데, 네. 실물이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이게 이제 프로포폴, 속칭 우유 주사, 우유 색깔이죠. 미다졸람입니다. 요 두 종류의 차이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환자의 수면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환자가 수면이 끝난 이후에 깨어나는 시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미다졸람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다졸람을 선호하는 의사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몸에서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흡이 억제되거나 응급 상황에서 약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김태호 원장 같은 경우는 미다졸람을 많이 쓰는 편이죠. 저는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나 활력 징후를 계속 감시할 때 다른 의사가 상조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면 수면이 충분히 안 되더라도 국소 마취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 용량도 내시경 할 때 쓰시는 용량보다 반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용량이 좀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환자가 협조가 좀 돼야 되는 수술이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전신 마취하거나 척추 마취하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국소 마취를 잘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시술 종류,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와 대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통증 자극을 만약에 환자가 아예 못 느껴버리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자극은 느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극이 없는 게 좋죠. 그래야 환자가 완전히 잠들고 위가 잘 펴진 상태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포폴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숙련된 의사가 정확한 감시 하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한 사례도 예전에 보고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병원 측에서도 감시가 중요하고 시스템적으로 온도 유지라든지 아니면 보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약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이 마약류,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에 대한 감시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일매일 까는 수량과 사용한 수량, 남아있는 약제, 용량까지 일일이 다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력의 감시가 굉장히 촘촘하고, 더군다나 2중, 3중으로 전산으로 감시도 합니다. 님스라고 마약류 보고 시스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투여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행여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여권번호, 이런 게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래서 저희처럼 제도권 내에 있는 의사들은 행정력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이중 시건장치, 자물쇠를 이중으로 채워야지만 불법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프로포폴로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호흡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의 용량이 과다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논문 데이터가 있는데, 주로 목이 짧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한 경우, 비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 기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기도 확보가 잘 안 돼서 사망을 하는 경우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내시경이라는 거는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러닝 커브라고 부르죠. 저희처럼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따로 취득을 하고 또 소화기 내시경, 해부 전문의까지 있는 분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련 기간이 길고 임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너무 몰리는 건강검진 시즌이라고 하는 경우는 11월, 12월 달. 아무래도 환자가 몰리면 의사도 마음이 쫓기게 마련이고 검사를 조금 더 서둘러서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바쁜 시즌은 조금 피해서 병원이 한가할 때 검사를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젤 네일 있잖아요. 그거 좀 지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내문 항상 드리는데 실제로 많이 지우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포화도 측정 감시 장치가 감시를 잘 해야 이 사람이 실제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확한 산소포화도 감시가 되지 않는 경우 이 산소포화도가 낮아진 걸 모르고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젤 네일 같은 거 꼭 지우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술을 평소에 즐겨서 많이 드시는 이제 중년의 남성 같은 경우에 수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시경 검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저희가 사전 문진을 한 일주일이나 혹은 2주 전에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는 지금 순간부터 내시경 받기 전까지는 술을 자제하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한 조심스럽게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이제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의사와 환자 상호 간에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면 내시경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받은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입과 항문으로 동시에 하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먼저 기구가 다릅니다. 대장에 넣었던 거 입에 다시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위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어서 준비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 내시경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하시나요? 간호사가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만한 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검사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마지막 본 저 이제 직원이 내 내시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내시경은 100% 이제 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받아본 질문, 부부 동반으로 내시경 사전 문진을 하러 와서 남성분들이 이제 사모님을 밖에 내보내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혹시 헛소리를 하게 되냐?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네, 그런 거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떨어져 갈 때쯤 이제 회복실에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그걸 마주하는 일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으신 분이어서 빨리 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일본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로 화를 막 내시, 일본어로 막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막 화를 내셔서 어렸을 때 살다 오셨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문진할 때 물어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일본인이어서 일본말로 막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시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치아가 내시경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게 이제 입을 박아둡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혼자서 웅얼웅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처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헛소리를 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여기 병원입니다. 안심하세요. 검사 중입니다. 이렇게 다독여주면 다 말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괴담도 있잖아요. 살인마가 내시경을 받았는데 시체 숨긴 장소를 말했다든지 그런 괴담도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이거는 각색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OK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